수백만 년 전에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좁았고 선형적이었습니다. 세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단위, 100년, 1000년 단위로도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1년 단위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마다 변화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몇 초 후에 알게 되며 컴퓨터는 몇 마이크로초 이내에 알아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 기술입니다. 보다 빠른 컴퓨터 칩을 바탕으로 해서 센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 기술, 3D 프린팅, 합성 생물학, AR, VR, 블록체인 등 모든 기술들이 변화를 거듭하여 12개월 내지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어쩌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간의 기술 융합을 통해서 2개 혹은 3개, 4개의 기술이 합쳐졌을 때 모든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 인간의 생활, 국가의 통치 체제, 기업의 경영을 리셋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하급수 기술로 변모되는 세계를 보자면 마치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궤도를 이탈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것과도 같습니다. 돌아보면 6,500만 년 전에 이미 그런 소행성이 실제로 지구와 충돌해서 생명을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느릿느릿 걷던 공룡들은 빠르게 진화할 수가 없어서 그 후에는 결국 멸종되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포유류들은 살아남아서 결국 6,500만 년 후에 지구를 지배하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그토록 빠르게 변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세계의 지도자, 학자, 기업가들이 모두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올해 초 또 다른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스코브2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그 어떤 소행성 충돌보다 더 빠른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적 변화는 여러 업계에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하급수의 힘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전파하려고 했던 내용을 말이죠. 그렇다면 기하급수적 성장은 어떤 느낌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두 선형적인 사고를 합니다. 저는 9살짜리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선형으로 놓고 둘 사이를 30걸음 떼어놓으면 1, 2, 3, 4, 5, 30걸음이면 30m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하급수를 단순하게 2배로 설정해서 떨어지게 하면 1, 2, 4, 8, 16, 32로 해서 30걸음을 떨어뜨리면 이제는 30m 거리가 아니라 10억 미터 거리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26바퀴나 돈 것이 됩니다. 그만큼 선형적 사고는 기하급수적 파괴적 성장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코백스라고 하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혈액 항체 엘리자 테스트의 첨단 기업입니다. 현재는 코브2 백신을 생산 중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해서 30개의 백신의 동물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그중 2개를 찾아냈고 곧 인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수억 병의 백신이 생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공동 창업하고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로 셀룰레러티가 있습니다. 훌륭한 공동 창업자인 밥 루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자연 살해세포를 인태반에서 추출해서 암을 무력화시키고 인체 내 면역체계에서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탐지하고 파괴합니다. 이 사업을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코로나19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점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좋은 측면에서 코로나19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역사상 최초로 인류가 공동의 단일한 적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개인들이 사스코브 바이러스라는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약 1억 명 내지 2억 명의 과학자,
내과 전문의, 기업가, 간호사들이 공동의 적을 상대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의 과학연구실, 병원, 의원 등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실험이 진행 중인데 곧 수많은 해결책을 쏟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르게 보면 사실 지금보다 사태가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아직도 사망률이 알려지지 않았고 모수인 확진자의 수도 알지 못합니다. 1% 이하이기를 바라지만 훨씬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에볼라처럼 20%, 30% 사망률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변혁시키고 새로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회사 혹은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래 변화에 진정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이 창조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업의 진화를 가져올 기회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느리고 지지부진한 공룡 같은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포유류가 생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고 인력을 키우셔서 기하급수적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사업 모델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걸릴 변화가 단 3개월, 5개월 사이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느린 구시대적인 산업은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소매점, 식당, 상업용 부동산, 교육기관, 의료, 행사사업 등 많은 산업들도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기하급수 기술을 가르칠 때 6D를 가르칩니다. 디지털화되면 가짜 성장, 디셉티브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배수로 30번 증가하면 10억 배가 되고 파괴적, 디스럽티브 단계를 거쳐 상품과 서비스가 비물질화, 디머티리얼라이즈, 무료화, 디모니타이즈, 민주화, 디모크라타이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년 후면 이런 모든 사물들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입니다. 1과 0이 되면서요. 비물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쉑이 파산한 겁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1과 0으로 비물질화할 때 복제를 하거나 전송을 하는 비용은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무료화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어디로든지 전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맡은 기업의 이사회를 할 때나 투자할 회사를 찾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화, 비물질화, 무료화, 민주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얼마나 빨리 세계가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변화의 속도가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매업 순위로 2006년 자료입니다. 시어스, JC페니, 노드스트롬, 메이시, 베스트 바이 등이 보이는데 바닥에 아마존이라는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170억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위 기업의 CEO들에게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시장을 독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위 회사들은 마이너스 94%, 90%, 70, 마이너스 3000%까지 적자를 냅니다. 그나마 이것은 2016년도 일이고요. 현재 아마존은 1조 2천억 달러 회사로서 식품 체인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시점부터 10억 달러 기업을 꿈꾸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습니다. 바로 기하급수적 기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드랍박스, 우버에서 에어비앤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업들은 정말로 스타트업에서 수십억 달러 기업이 되는데 채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차트로서 왼쪽이 2011년도, 오른쪽이 2015년도입니다. 모든 로고는 유니콘 기업들로서 기록적인 짧은 기간에 스타트업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있는 이들의 유니콘 집중도입니다. 최근 자료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들이 너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가들의 능력, 검증된 아이디어, 확장성 등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각나는 질문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줌 회의를 하도 많이 해서 줌 피로도도 느낄 정도입니다만 줌은 일일 사용자 수가 작년 12월 1,000만 명에서 이제 3억 명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470억 달러입니다. 이 회사가 디지털화, 비물질화, 민주화한 것은 다름 아닌 여행입니다. 현재 줌의 기업 가치는 전 세계 7대 항공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가 트렌드로서 그에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업가, 리더, 투자자들은 이런 거대 담론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 누구와든 기가비트 접속 속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휴대폰은 지금까지는 4G로서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12개월 동안 빠르게 출시될 것은 5G입니다. 이는 전 세계로 급속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수백 메가비트에서 멀티 기가비트 접속 속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는 지구 표면을 빠르게 덮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구 위에는 수많은 위성들이 평방미터 단위로 빼곡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스타링크인데요. 현재 스페이스X가 발사하고 있고 20건의 발사가 2020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12,000개 이상 최대 42,000개의 위성을 발사해서 수백 메가비트에서 기가비트 속도로 평방미터 단위의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서든 고비 사막에서든 연결이 되지 않을 곳이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18년도에는 지구의 절반 정도가 연결되었다면 향후 5년 이내에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42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42억 명이 늘어나게 될 때 그들은 예전에 제가 연결했던 AOL 9600급 보드 속도가 아니라 수백 기가비트 속도로 연결되면서 구글과 바이두 같은 지식의 세계에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2억 명이 무엇을 만들고 발견하고 원하고 발명하게 될까요? 수십조 달러의 글로벌 금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 혁신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인구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로봇 협력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배달 로봇이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타쉽이라는 것인데요.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 배치됩니다. 이들 로봇은 동네 식당에서 기숙사 방까지 음식 배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들 외에 또 다른 로봇이 있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훌륭한 회사로 현재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투자하고 있으며 전에는 구글이 투자했었습니다. MIT의 마크 레이버트가 설립하였습니다. 매년 이들 로봇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 단순히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기계학습을 통해서 점점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배우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으로 아틀라스 로봇이 보여준 성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촬영한 것입니다. 또 다른 로봇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도 창립하고 집행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당사는 큰 상금을 걸고 대회를 주최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아나항공사의 혁신 담당 이사 겸 CEO가 전화로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만일 사람들이 뉴욕이나 LA에서 도쿄로 비행하기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전염병은 빠뜨렸었네요. 지금은 그것이 이유인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로 날아가는 대신에 실제로 자신이 로봇 아바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미래에는 지금처럼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있고 저처럼 생겨서 사무실이나 거실을 걸어 다니는 겁니다. 제가 고글이나 촉각 의상을 입고 로봇에 들어가면 그 로봇이 대신 여러분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의사 로봇이 환자를 치료할 것이고, 제가 만일 재난구조요원이라면 제 로봇이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0,000 상금이 걸린 엑스프라이즈 대회의 주제입니다. 15개 국가에서 수백 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타 트렌드입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바로 헬스, 바이오테크와 장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꿈이 수천 가지일 수 있지만 사실 아픈 사람은 한 가지 꿈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말 굉장하고 멋진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체 내에 32억 개나 되는 유전자인 게놈을 읽고 쓰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버드 의대와 또 MIT에서 유전자 치료라는 이 분야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사실 30년이 걸려서야 오늘날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총 20여 가지의 유전자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고 현재 총 400개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유전자 치료가 무엇일까요? 마법과도 같은 것이죠.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우호적인 바이러스로서 우리가 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또는 한 개가 더 필요한 그 정확한 유전자 복제수를 가져다가 바이러스에 삽입을 한 다음에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하고 이게 근육세포, 심장세포, 혈액세포 등으로 주입이 됩니다. 인체에 올바른 유전자 복제수를 주입하게 되죠. 이처럼 유전자 치료는 획기적입니다. 모두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크리스퍼 기술입니다. 지금 32억 개의 유전자 염기서열 중에서 한 개만 저희가 떼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죠. 그리고 최근에 MIT와 하버드의 브로드 연구소에서는 이 프라임 에디팅, 프라임 편집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이 정말 정교해서 유전자 결함의 89%까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결과입니다. 크리스퍼 기술과 또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항암 치료, 유전자 결함 치료, HIV, 에이즈 치료 등에 있어서 매우 유망한 기술입니다. 또 우리의 차세대 메르스 치료 항생제나 아니면 기타 향균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노화 방지입니다. 사람들이 20년, 30년을 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 다 늙어가죠.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제 가족, 친구를 위해서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100살이 되신 분들도 60세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마침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도전과제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는 우리 인체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동 설립한 회사 중에서 헬스 뉴클리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샌디에고에 있고 LA, 샌프란에도 시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헬스 뉴클리어스를 방문하시면 4시간짜리 방문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의 게놈, 즉 32억 개의 염기서열, 미생물군 유전체 전체를 시퀀싱합니다. 전신 MRI, 뇌 MRI 찍고 혈관, 관상동맥, PET-CT를 찍은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150GB 정보를 생성한 다음에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 이것을 대입하죠.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쑤시하거나 결려서 병원에 입원해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 병, 저 병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 지인이 있을 텐데요. 최근 저희는 헬스 뉴클리어스를 거쳐간 1,200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50대, 60대, 70대 남성 여성들이었는데요. 최고의 치유를 받고 있는 분들이고 또 다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 1.7%는 본인도 몰랐던 암 진단을 받았고 2.5%는 뇌 또는 대동맥류가 있었고 7%는 중등증 또는 중증 심혈관 위험을 보였고 16%는 심장의 구조적 기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4.4%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중요한 소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이렇게 못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C케어, 질병 관리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더 맞춤화되고 예측 가능한 헬스케어, 건강관리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분야인데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인체에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줄기세포가 우리 인체의 재생 능력을 담당하게 되죠. 인체의 줄기세포는 이 몸의 손상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손상 부위를 찾게 되면은 근육, 뼈, 뇌, 심장 등으로 복제, 분화되면서 손상 부위를 보수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줄기세포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체의 줄기세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보다 그 줄기세포의 수가 100배 그리고 1000배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인간은 30살이 넘게 살게끔 디자인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가임기가 될 때까지 살도록 디자인이 되었었죠. 따라서 과거에서는 30세쯤 되면은 손주들한테 빌붙어서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면 죽거나 아니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줄기세포의 수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 줄기세포를 다시 충전해서 인체의 재생 엔진을 가동시킬까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셀룰라리티 바파라디 박사님과 함께 진행 중인 연구이고요. 또 다른 제 지인 마틴 알리아나 로스블라트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라피틱스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장기를 재생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폐, 심장, 간을 재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로 우리 모두 스페어 장기를 갖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하급수적인 기술 첫 번째 소행성이었다면 최근의 소행성은 바로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충돌할 또 다른 소행성이 있으니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비관적인 관점, 즉 AI는 파괴적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급격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두 종류의 회사로 나뉘게 됩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망하는 회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죠. 또 다른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CEO 순다르는 이렇게 얘기했죠. 인공지능은 전기나 불이 인류에게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들은 AI를 구축하기 위해 경주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특히나 경쟁사가 AI를 구축하고 있다면 경쟁사는 여러분의 회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사업 전반을 거쳐서 실제로 AI를 잘 접목하고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측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중심의 회사들은 올해 2020년만 경쟁사들로부터 1.5조 달러를 빼앗아올 것이고요. 2021년을 볼까요? AI는 2.9조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2억 시간의 근로자 생산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2021년까지 그럴 것이고 2030년이 되면은 AI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15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시고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딥마인드는 5년, 6년 전에 구글에 의해서 인수가 되었죠. 예전에는 주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신경망, 머신러닝 그리고 또 제약에도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딥마인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은 이제 알파고라는 AI를 만든 것인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바둑의 절대 강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둑에서 기계가 인간을 이기려면 2030년은 되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이를 12년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해에 딥마인드에서는 소위 알파제로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그 알파고 버전을 100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했을 당시 우리는 사람 전문가들이 직접 했던 수백만 대국의 모든 인간 데이터를 학습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더욱더 정교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전체 시스템에 적용하기 이르는데 사람의 데이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기가 참여한 게임에서부터 배우는 것이고요. 이게 알파 제로라는 것인데요. 제로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지식이 없다.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범용성을 더해서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1대1로 하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서양 체스나 일본 장기 등의 게임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모든 1대1 대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알파 제로는 아침에는 완전히 랜덤하게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게 되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체스 독립체가 되는 것이고 8, 9시간 만의 학습만으로 알파제로는 세계 대회를 제패한 스톡피쉬를 제쳤습니다. 스톡피쉬는 과거에 카스파로프를 이겼던 딥블라는 프로그램보다 더 뛰어난 것이죠. 자, 이런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디까지가 과연 게임인 것인가? 부동산 투자도 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도 게임이 될까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AI와 인간 간의 협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3년 그리고 5년을 내다봤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이 AI 협진에서 진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AI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의료 과오로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또한 이러한 신경망 위에 구축되는 하드웨어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100 GPU 팩을 출시했는데요. 기존의 버전보다 성능이 20배 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GPU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크런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세대 HTC VR 고글이 되건 아니면 오큘러스 VR 고글이 되건 간에 말이죠. 이 두 개 모두 향후 6개월 그리고 12개월 사이에 해상도가 2배로 향상이 될 거라고 하고요. 또 소문에 의하면은 애플에서 AR 글래스를 2021년 봄 또는 2022년 초에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학습 방식,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또 다른 멋진 분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진정하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날까지는 항상 미친 아이디어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업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조직에서 어떠한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예상되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미친 아이디어가 없다란 라고 하면은 점진적인 개선이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는 바로 뇌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두뇌의 심피질 또는 수십억 개의 뉴런이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복잡한 계산을 할 때 휴대폰 자체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4G 또는 5G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에지에서 연결돼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휴대폰으로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은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쌀 한 톨 크기의 두뇌 이식 칩인데요. 각각의 칩이 초당 10메가비트의 속도로 뇌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인 여성이십니다. 시각 피질에 이러한 메모리 어레이를 부착을 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죠. 하지만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한 일은 지난 여름에 발표된 것인데요. 뉴럴링크의 소식입니다.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회사인데요. 인간의 뇌를 클라우드로 연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은 매우 작은 칩이 있습니다. 이 칩 10개를 뇌의 표면에 인식하게 되면은 2기가비트 연결 속도를 내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머신은 이제 뇌를 실제로 절개를 해서 뇌로 들어가서 칩에서 뇌의 심피지까지의 수천 개의 연결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들은 이미 영장류에 실험이 되었고요. 그리고 뉴럴링크에서는